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 투자 리서치 센터에서 중국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그 하반기 중국 전망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발간했었는데 보완하는 자료가 또 6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이제 업데이트성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가 이제 업데이트인데 신문 10답, 먼저 고민하니 답이 나온 중국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보다 고민이 좀 빠르고 방역에 좀 성공한 상태에서 조기에 이제 상반기에 조금의 정책 정상화 시도를 했었었고,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 겪을 고민과 되게 유사할 것 같습니다. 뭐 소비가 좀 부진하다든지, 상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것들이라든지 등등이 좀 더 빨리 답을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 위주로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중국 정부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조금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3월 달 이후에 중국 정부가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왼쪽 그림에 중국의 PPI 상승이 주도하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인데, PPI 상승세하고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 10년 금리와 괴리가 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뭐 가짜 인플레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CPI로 전가되는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시장이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에 인플레보다 불균형한 회복에 대한 우려를 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균형 회복이라 하면 작년에 생산이나 수출 위주로 회복했던 중국이 이제는 소비나 투자 쪽의 내수 쪽으로 이제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시차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거는 PPI는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된 상품 가격 상승이 오히려 이 어떤 생산들, 기업 쪽의 이제 소비 활동이나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는다는 측면에서 PPI가 이제 CPI로 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우려하는 것 같고요. 소비 부진도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제 상품 가격 규제를 5월 12일 공무원 회의 이후에 상당히 좀 강경하게 이제 상품 가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인 인플레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통제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까지 중국 정부는 이제 통화 긴축 이런 걸 통해서 뭐 인플레 잡기보다는 이제 생산 활동에 영향을 주는 뭐 가격 담합이나 투기, 그리고 상품 시장의 어떤 좀 초과 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이익의 리밸런싱이라 하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올해 4월까지 나온 중국 제조업 이익을 조금 전방 후방 산업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오른 철강, 뭐 에너지, 정유, 화학 이런 쪽의 산업들의 이익 비중이 높은데, 약간의 이제 전방 산업에 좀 영향을 줄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조금 이익의 리밸런싱, 또 생산 차질을 빚는 것들을 좀 차단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이제 상품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5월 12일 이후에 중국 상품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앞으로 공급을 감축하고 탄소 중립 기대가 높고 또 투기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했던 뭐 철강, 석탄, 철광석, 철강 뭐 이런 것들이 20%대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유가와 연동되거나 화학 제품이나 뭐 건재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빠지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대 심리가 좀 앞서갔던 애들이 중국 정부의 이제 예상대로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과거 2016, 17년에도 중국이 석탄, 철강 기업들 감축한다고 했을 때 이 공급 정책 베이스로 해서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정책이 나왔을 때 파괴력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대신 보시는 그림은 과거 이제 상품 가격이 강세였던 구간, 뭐 2010년도 때, 2016, 17년 때,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한 2년 정도 사실은 진행이 되고요. 뭐 기업 면담, 상품 시장 규제, 금융 규제, 뭐 각각의 이제 제한 조치는 항상 있었지만 2016, 17년에도 보면은 결국 2년 동안 우상향을 좀 등락 속에서 했었다라고 보시면, 지금 현재 완전히 상품 가격이 꺼진 상태로 해서 추세 하락하기에는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 같고요. 저희 예상은 3분기에는 좀 가격이 레벨업된 박스권, 그리고 4분기에는 여기 다시 2차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장에서 좀 관심이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강했던 게 이제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들이 좋았었습니다. 이게 계속 유리할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인데요. 아마 초단기적으로 보면, 더 유리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는 하반기를 바라볼 때 담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철강이 됐건 산업재가 됐건 적절하게 비중을 계속 확대하는 기회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중국의 PPI 상승 사이클이 대략 10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보통 한 23에서 24개월 정도 원래 진행이 되고요.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중국이 앞으로 뭐 ESG 탄소 중립, 또 지금의 이런 석탄 베이스의 어떤 경제 구조의 변화,
또 어떤 그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나 미중 간의 이런 경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격을 끌어올릴 걸로 보고요. 중국의 이제 PPI 상승세가 쉽게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수출했던 이제 국가에서 좀 전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제조기업들 중에서 소재 산업재 이익 비중이 많이 높아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그 이번에 전후방 산업의 이제 이런 생산이나 이익 간의 불균형들이 좀 일부 해소가 되면 오히려 이번에 리플레이션 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반기는 상품 가격이 시클리컬 업종의 주가 수익률을 압도했다면 오히려 하반기를 넘어갈수록 이익이 확보된 시클리컬 업종이 오히려 더 선방할 수도 있는 그런 구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시클리컬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바라봤을 때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보다 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는 가격 상승에 대해서 자체에만 걱정을 하고 있고, PPI 자체가 CPI로 전가가 크게 안 될 걸로 중국 정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통화긴축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완화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중국은 이제 저희가 광의 유동성으로 얘기하는 M2 통화량, 대출 증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좀 급격히 2분기에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하반기는 중립적인 정책 환경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통화량이 더 빠지기는 어려운 환경으로 보고 있고, 대신 이제 중국이 협의 유동성이라고 그래서 좀 더 은행 간 시장의 이런 콜금리에 연동되거나 은행 간 시장의 자금 유동성은 상당히 좀 완화적이었었습니다. 1월 달에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유동성 흡수를 좀 충격을 줬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돈들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시중금리가 좀 내려갔던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아마 금리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 같고, 하반기에 이제 금리 자체도 급등락이 좀 제한되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결론적으로 왼쪽에 중국 증시는 저희가 이제 초과 유동성을 구하는 방법, 즉 주시장에서 찰랑찰랑한 돈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볼 때 보통은 M1 통화량 증가율에서 실물 경제를 시사하는 PPI를 차감해서 좀 보는데, 그림에서 왼쪽에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4월 달에 이게 급감하면서 이제 저희 주가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끌어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초과 유동성 급락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좀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 긴축으로 인한 시장의 조정이나 초과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정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화 환율이 최근에 센데요. 6.35 위안 정도까지 역내 환율이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강세죠. 저희는 일단 펀더멘탈은 수급적인 측면이나 미국 대비 그런 경기 모멘텀의 상대 강도 이런 것들이 크게 중국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강세 압력은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아직도 통제를 좀 할 수 있는 통화다 보니까 중국 정부 마음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는 환율은 일종의 최종 병기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해서 수입 물가 낮추려고 환율을 무조건 쓰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일부 평가 절상을 용인했었지만 추가적으로 6.3위안이 더 밑으로, 그러니까 강세 쪽으로 더 용인하는 방향은 아닌 것으로 시사를 했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6월 1일 직전에 이제 전날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 예치금에 대한 지준율 인상을 좀 하면서 조금 묶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안화는 3분기까지는 단기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 펀더멘털이 워낙 좋고 달러에 대한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강세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생각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면, 소비재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10월달 국경절 연휴까지는 좀 더딘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건 정상화됐지만 돌아다니면서 쓰는 돈이 과거 추세만큼은 회복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축률도 높고 투자 심리도 좋고 전체적으로 이 경기 소비 사이클이 과거에 좀 한 4년 정도 둔화된 이제 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은 확실한데 그 시차가 조금씩은 기대를 하향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좀 경기 소비나 서비스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은 드리지만 조금의 이제 어떤 회복 시차는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단계 중국 쪽에서 좀 보셔야 될 테마나 업종은 어제 나온 중국의 인구 정책, 산화 제한 완화 조치 관련된 소비재 수혜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저는 제조업이 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블록화된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런 반도체, 전기차, 밸류체인을 각각 수직 계열화 시키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본다면 양쪽의 투자 영역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7, 80년대 때 일본이 미국에게 견제를 당했을 때 첨단 산업이나 이런 쪽에 제재를 당하면서도 기계나 전자,
다양한 소재 쪽 분야 이런 쪽에 상당히 고도화를 시도를 했고 투자를 실제로 많이 했다는 점에서 중국도 그런 몸부림을 치는 쪽에 투자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마침 중국의 설비 투자 사이클이 지난 7년 이상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뭐 공작 기계나 고도화 설비 수입 확대 그리고 장비 수입 확대 이런 쪽에서 캐펙스 쪽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요. 중국 쪽의 반도체 장비 관련주나 중국 신재생 관련주들, 기계 관련된 대장주들 뭐 이런 쪽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7월까지 노이즈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합니다. 뭐 대만 이슈나 7월 1일에 창당 100주년 이슈가 있어서 양쪽이 좀 첨예하게 외교적으로는 분쟁 여지가 있지만 실체가 이제 있냐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2018년처럼 실제 관세 때려서 뭐 경기가 둔화되고 실물 경제에 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양쪽이 좀 합의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관세 인하 쪽에 대한 기대와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 관련된 양측의 이제 각각의 투자들을 좀 기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양쪽이 그 수입물가 좀 많이 오릅니다. 뭐 중국이 PPI가 오르면 수출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코어 CPI 상승 부담을 높이는데 미국도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양쪽이 관세가 지금 평균적으로 18에서 19%씩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편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류어 부총리하고 이제 미국 USTR의 대표가 생각보다 조기에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에 외교적인 노이즈 외에 정경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협력은 또 진행이 될 가능성, 그리고 관세 인하가 수출을 촉진할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은 뭐 당연히 상호 간의 그 어떤 투자가 더 활성화되는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지수 전망과 종목에 대한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이번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세 번째 이제 강세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채권, 주식, 상품 가격 이제 시차로 해서 3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반등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채권이 제일 먼저 오르고 주식이 따라가고 상품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두 번 정도 이미 진행이 됐고요. 세 번째 이제 채권 강세가 이미 4월 혹은 3월 말부터 좀 시작이 돼서 주식도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세 번째 반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V자가 아니라 완만한 U자 형태, 그리고 과거 대비 낮고 길게 늘어지는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3분기에 중국의 7월달 이 창당 100주년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국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뭐 창당 100주년 장세다 하면서 뭐 금융주나 기존에 이제 수급적으로 많이 비워뒀던 섹터들을 좀 많이 리스크온 모드가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상해종합지수가 최근에 이제 회복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2월 이후에 좀 급락했던 중국의 블루칩들, 특히 뭐 이제 저희가 바오투안 50 종목이라고 그래서 중국 기관 펀드들이 미국의 니프티 50를 좀 차용해서 우량주나 혹은 소비성장주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3월에 한번 급락을 유도했다가 최근에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림 자체가 뭐 일부 그 1등주 중에서도 제조기업들 또 소비재들 이런 것들 먼저 하반기 회복을 하면서 K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인 50종이 다 같이 회복이 되기보다는 이제 소수 애들 먼저 회복을 먼저 하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고, 중국 전체 시장의 이제 ROE가 한 뭐 저희가 보기엔 3년 내 바닥이고 큰 틀에서는 뭐 2012년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우상향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사이클이 저희는 내년까지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ROE 고점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뭐 실적 장세나 그런 어떤 그 강세 흐름이 중단되진 않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방역의 그 어떤 실력의 차이도 있고 정부의 실력 차, 정책 여력, 끌고 가는 리더십, 또 큰 정부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시아 영내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나 중국의 어떤 이런 메리트가 좀 프리미엄을 부과를 확실히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생각은 저희가 뭐 뒤에 종목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비주, 빅테크 이런 것들이 정책의 좀 역방향이거나 혹은 조금 수급적으로 아직은 부담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회복을 한다면 조금 종목을 선별적으로 압축하는 전략, 뭐 꼭 가져가야 되는 빅테크와 뭐 후발업체와 빅테크, 소비재 쪽에서 정말 가져가야 되는 세부 업종 이런 걸 좀 줄이고 제조업 고도화 관련해서 제조기업들을 구조적으로 좀 확대하자. 그래서 뭐 신재생, 화학, 또 중국의 뭐 이런
철강 기계, 또 이런 쪽에서 이제 대표 종목들, 또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이런 장비 업체들 확대하는 거를 좀 권고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정책의 순방향을 타는 제조기업이나 캐펙스 이런 것들이 어울리고요. 빅테크는 조정은 거의 다 받았고 후발주자들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정책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책에 역방향하는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조업 이익의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고 고도화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번 조정을 활용하면서 비중 확대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금 투자 리서치에서 커버하고 있는 중국, 홍콩, 그리고 ADR의 탑픽들 12가지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